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에 가격표가 매겨지고 있다는 그 사실. 실제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실업자들, 인종과 성별에 따른 또 나이에 따른 불공평함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가득할 때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과 또 하나는 책을 읽는 것.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을 끊어낼 수가 있고요. 역시 책을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하루의 피로, 복잡한 생각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들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북잡키 김수지입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키튼이 주연한 영화 월스인데요. 이 영화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3,000명의 피해자들을 두고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똑같이 목숨을 잃은 피해자지만 그 사람의 직업과 가족, 나이, 수입 등을 근거로 똑같은 희생자인데도 이 보상금 금액이 30배 넘게, 3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부당한 현실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이 영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거나 미처 몰랐던 진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 다른 목숨값이 매겨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책,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의 생명 가격표입니다. 네,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코드가 찍혀 있는 그 가격표가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알려주는 불편하면서도 불공정한 진실인데요. 사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생명 가격 그게 뭘까,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금이나 그런 게 아닐까, 생명보험금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에 가격표가 굉장히 치밀하게 매겨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책을 쓴 프리드먼은 미국의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생명값을 매기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겨지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책정된 생명값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예시를 들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파헤친다. 첫째,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 둘째, 이러한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셋째, 이러한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 넷째, 이런 불공정함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가격표가 낮게 책정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표가 붙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산출 방식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이러한 가격표가 때때로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생명 가격표는 경제, 법, 정책,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젠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생명 가격표는 노인보다는 청년의 생명이, 가난하니보다는 부자의 생명이, 외국인보다는 미국인의 생명이, 낯선이보다는 가족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9.11 희생자 가족들 중에는 보상금으로 25만 달러를 받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의 30배에 달하는 700만 달러를 받은 가족도 있었다.
사법 시스템도 희생자의 배경과 신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다. 네. 사법 시스템도 생명 가격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 우리도 사실 익히 보고 경험을 해왔죠. 감옥에서 똑같은 풀 뽑기 노역을 해도 재벌 회장님의 일당은 200만 원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벌금을 감해주고 일용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으로 노동의 가치를 매긴다는 걸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비단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성별, 나이, 소득,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매겨지는 생명 가격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비용 편익적으로 책정한 그 생명 가격표가 상황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걸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생명 가격표가 높은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생명 가격표가 낮은 사람의 희생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자동차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 결함이 발견됐을 때 리콜 비용과 또 반대로 그 사고로 희생된 사람에게 줄 보상금을 비교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을 하고요. 흡연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흡연자에게 들어갈 의료비, 연금, 사회보장비 같은 그런 국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흡연자들이 조기 사망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분석 자료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가격은 노동의 가격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노동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 가격표를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집단적인 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매우 상이한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한 명은 방사선과 전문의이고 다른 한 명은 병원 청소부다. 이 두 사람의 보수가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병원은 방사선과 전문의의 시간을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기술을 지닌 전문직 노동자를 보유함으로써 병원에 발생하는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병원의 청소부는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는 병원과 급여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쉽게 다른 노동자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못한다. 방사선 전문의가 청소부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방사선 전문의는 청소부보다 얼마를 더 받아야 하며 이러한 급여 차이를 공정하게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흥미로운 점은 방사선 전문의의 시간이 지니는 가치는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부풀려진다는 사실이다. 외부 단체인 미국 의사협회가 노동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방사선 전문의들의 높은 가격표를 유지시킨다. 그들은 의료 면허를 지닌 의사의 수를 조절하여 미국 의사들의 봉급 수준이 높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네, 사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정말 의사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노동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협회 차원에서 일부러 더 많은 의사가 생기지 않도록 수를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 있는 조직과 협회를 가진 집단은 높은 생명 가격표를 유지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낮은 임금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책에서는 미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도 은연중에 생명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때가 많다는 걸 또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그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서 더 낳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는 그런 문제.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딸은 안 낳고 아들은 낳으려고 했던 그런 점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멀게 느껴지는 외국 난민들의 현재 상황, 처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 이런 문제의 바탕에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불공정한 편견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추산한 값들은 불공정성이 짙다. 이런 사실은 민사재판,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 노동자의 보수, 선택적 임신 중단,
인구 계획과 같이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서 나타난다. 불평등은 이 세상에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런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함이 발생할 때마다, 특히 생명의 가치가 불공정하게 매겨질 때마다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망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덕분에 돈이 굳었다라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억만장자 한 사람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 100명의 죽음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이나 정부가 고작 몇 푼을 아끼느라 사람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명에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가격표가 부여된다. 생명 가격표는 되게 불공정하다. 생명의 가격이 매겨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격표가 공정하게 매겨지도록, 그래서 인권과 생명이 언제나 보호되도록 애써야 한다. 작가는 말합니다. 생명 가격표를 매길 때 실제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실업자들, 그리고 인종과 성별에 따른 또 나이에 따른 불공평함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생명 가격표는 보통 부당한 판결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도 나의 가치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되고요. 힘없고 어리고 가난한 노동자의 희생은 쉽게 잊히죠. 공정하게 생명 가격표가 매겨질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자는 작가의 얘기가 우리에게도 와닿는 이유가 아마 그런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이미 불공정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와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 생명 가격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의 책 생명 가격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요즘 물건 가격이 올라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또 저도 뉴스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이것의 가격도 올라서 한숨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196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으면서 1년에 1인당 평균 70봉을 먹는다는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1번 라면, 2번 떡볶이, 3번 쫄면.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아나 김수지였습니다. 논하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불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나 그 이슈 자체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누군가는 자꾸 지적을 하고 두드러져야 남들이 아 그래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 가격표라는 거 자체가 불편해지지만 그 불편함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적하는 책이어서 힘이 있구나 생각을 했죠. 가장 씁쓸했던 그런 복지가 어느 부분이세요? 근데 보니까 계속 그 9.11 테러 사건 보상금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현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벌고 있었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진다는 거.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일단 출발선이 달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사회가 만드는 거고 일단 불평등한 채로 시작을 했는데 죽고 나서 이후도 불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 물론 그게 당사자는 아니고 가족들이 받는 거지만 그게 너무 불공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해 주신다면 누가 혹시 떠오르세요? 너무 나쁜 현실을 다룬 책이라 주변인이나 실존 인물을 떠올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직업적인 우월감이나 선민의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물론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옳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차등을 뒀을 때 우리 모두가 되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동일하고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해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